러시아 월드컵을 준비하며 치렀던 평가전에서 한국은 인구 300만 명의 보스니아에게 1대3 대패를 당했습니다. 대표팀 주장은 평소와 다른 강도 높은 격정을 내며 선수단을 질책했습니다. 경기 전 훈련 때 본인에게 장난치는 이승우에게 놀러왔어? 라며 정색했던 손흥민에게 이날의 패배는 자신의 가치관과 가장 상충되는 실망스러운 참패였습니다. 언론 앞에서 선수들을 나무란 낯선 상황. 손흥민 선수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팀원에게 어떤 질책을 했고 그가 평소보다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유로 2004 탈락이 확정되자 경기장에서 오열하고 인생 최악의 날이라 했던 호날두. 경기 전 내 인생이 걸린 경기라고 표현했지만 결국 패배했고 월드컵 골든볼을 수상하며 굳어있던 메시. 상대를 죽여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하며 축구를 전쟁으로 치부하는 콘테.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 감독들은 저마다 다른 장점을 지니고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라난 각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몇 안 되는 공통점을 찾으라면 그중 하나는 승부욕입니다. 탑레벨에 올라간 선수 중에 승부욕이 없었던 선수는 찾기 어렵습니다. 이마에 총구가 닿고 죽음의 위기를 넘긴 브라질 빈민가 소년 히샬리송이나 21살에 은퇴한 형의 몫을 짊어지며 강력한 이탈리아 중원에서 작은 피지컬로 살아남아야만 했던 콘테 같은 보자마자 납득이 갈만한 사람들과 달리 춘천에서 비교적 평범하게 자란, 그것도 아버지께 겸손의 가치를 깊게 새긴 손흥민 선수의 승부욕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화를 참지 못한 경기장의 폭력과 유럽인들이 생각하는 승부욕은 완전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는 거친 파울을 하지 않고 내성적인 성격이지만 승부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강한 집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평소에 웃는 얼굴과 모두와 잘 지내는 인싸력으로 강력한 승부욕이 도드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요리스와의 언쟁, 다이어와의 언쟁, 케인과의 언쟁, 입술이 터진 세비야 선수와의 언쟁 등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평소 그의 착한 성향을 생각하면 피가 터진 선수에게 사과하거나 친한 다이어나 케인이 경기장에서 화를 내면 크게 대꾸하지 않을 듯한 이미지인데 말이지요. 제가 처음 유럽 유학을 갔을 때 한국과 가장 다르게 느꼈던 점 중 하나는 많은 유럽인들은 논쟁에서 목소리가 작으면 겸손이 아니라 자신감이 부족한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친해진 프랑스 친구가 스노보드 대표팀이었단 말에 스노보드 엄청 잘 타겠다? 라고 물은 기억이 납니다. 평소 내성적인 친구라 당연히 에이 아니야 라는 대답을 생각했는데 수줍은 목소리로 나 스노보드 겁나 잘 타? 승부의 세계에 있던 친구는 자신을 어필하는 데는 평소에 내성적인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EPL 적응을 못하고 돌아온 한국 선수는 유튜브를 통해 훈련장에서 자기 편의 질책에 위축되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손흥민이 유별난 승부욕을 가지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이른 나이에 간 독일과 선천적 적응력입니다. 언어 습득 속도로 볼 때 손흥민은 현지 문화를 이해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영특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17세에 본능적으로 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팀원들과의 논쟁에서 아무 대답 못하면 감독이 저 아이는 착하니까 경기에 내보내야지 라고 생각하는 곳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팀원들도 이기지 못하는 선수가 자기를 죽이려 드는 맹수 같은 상대팀 선수를 이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평소엔 웃고 장난치지만 승부와 관련되면 손흥민은 화내는 걸 참지 않습니다. 그는 반 니스텔로이 등을 통해 세계적인 선수가 평소와 승부를 대하는 태도가 다름을 인지했습니다. 함부르크 훈련 중 라이코비치 선수가 득점 기회를 놓친 손흥민에게 공은 골대로 차라 라고 빈정대다 손흥민은 쿵푸킥을 결국 날려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젊은 한국 선수 혹은 유학생이었다면 덩치 큰 외국인의 도발에 대답 못하거나 주눅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주변 유학생의 10명 중 9명이 그런 유형이었고 한국인은 선천적으로 특히 자기 팀에게 굉장히 착한 편에 속하고 외국어로 싸우는 걸 꺼려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 대표라는 자존감입니다. 좋아하는 축구로 지기 싫은 건 당연하고 10대부터 외국인과 실력을 겨룬 그곳의 유일한 한국인 손흥민은 필연적으로 자기가 한국 대표임을 인지했을 것입니다. 유학 중 제가 뭔가를 잘하면 사람들은 와 한국인은 이거 되게 잘하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건 저만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뭔가를 못하면 한국인은 그걸 못하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저는 의도치 않게 한국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플레이 하나하나는 독일인들에게 곧 한국인 손흥민의 재능임을 알았고 그가 못하면 단순히 개인의 패배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 애국심이 부족하던 사람도 외국에서 애국가를 들으면 찡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내 가족, 친구들이 태어나고 사는 나라가 주는 소속감은 전 세계 누구에게나 특별합니다. 제가 경기를 보며
가장 크게 소리 지른 순간은 에펠탑 앞에서 봤던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경기였습니다. 셋째 한일전 패배입니다. 2011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한국은 일본의 승부차기 끝에 패배합니다. 박지성, 손흥민이 함께한 몇 안 되는 경기입니다. 독일에서 인종차별을 받으면서 성장한 손흥민이 처음으로 같은 나라 사람들과 모여 중요한 대회를 나가게 되었고, 심지어 자기의 어릴 적 우상 박지성과 팀메이트가 되며 달게 된 태극마크. 하지만 패배. 그것도 상대는 일본. 손흥민은 프로 데뷔 후 가장 크게 오열합니다. 자신의 우상과 함께한 마지막 경기가 되어버립니다. 지나간 승부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매우 상징적으로 인지한 순간입니다. 제가 유학기간 방학 때 한국을 오면 가장 신나는 것은 한국말로 말할 수 있고 길거리에 찌개를 파는 식당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외국에 사는 한국인에게 고향은 애틋한 곳입니다. 시간이 흘러 독일과의 월드컵 경기. 골을 넣고 경기 도중에 눈물을 흘리는 건 축구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독일에서 겪은 그의 노력과 고난, 그리고 승리했다는 미친 듯한 쾌감. 손흥민의 눈물은 그의 지난 시간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레버쿠젠이 손흥민의 인천 아시안게임 차출 거부를 했던 건 덤입니다. 지금도 군면 제된 손흥민이 EPL에 입성했다면 이라는 상상을 합니다. 당시 한국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넷째, 비교적 이른 나이 EPL 입성입니다. 함부르크와 레버쿠젠의 가장 중요한 선수였던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주전 경쟁을 하게 됩니다. 축구를 마치 인생의 여인처럼 사랑하는 그에게 경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죽음 같은 일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걸 매일 하고 싶은 단순한 감정은 그의 엄청난 승부욕의 촉매가 됩니다. 보스니아에게 패한 손흥민은 말합니다. 그라운드에서는 공 하나를 두고 11명끼리 싸운다. 개인 싸움에서 지면 팀은 이길 수 없다. 좀 더 많은 승부욕과 책임감이 필요하다. 평소 온화한 그는 악역을 마다않고 질책합니다. 특히 기술이 부족한 한국 축구의 유일한 장점으로 여겨지던 투지와 승부욕을 꾸짖습니다. 덧붙여 말합니다. 월드컵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가장 좋아하는 축구지만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은연중 드러납니다. 손흥민은 유럽 생활을 하며 성공한 선수들의 보편적 승부욕을 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팀 경쟁에서 진 선수들, 승리하고 자신과 함께 토트넘의 승리를 이끄는 선수들, 자신들을 패배시키는 상대 선수들, 그들은 모두 중세 유럽 전쟁터를 나가는 전사들의 강력한 승부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 대표팀 대부분 선수들의 승부욕이 부족한 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팬들보다 먼저입니다. 최근 한국 축구는 연달아 일본에게 3골차 패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원 싸움에 밀려도 결국 승리한 건 과거가 되었고 경기 중 승부욕에서도 현저하게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교적 선수층이 약한 한국은 어릴 때 축구천대 소리를 들으면 큰 경쟁 없이 상위 레벨로 진출합니다. 그리고 1990년 이후 출생자들의 경우 TV로 해외 축구를 보고 자라며 선후배 문화가 없는 서양의 자유분방함과 기술을 흉내냅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단편적인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자유분방하지만 한국식 선후배 문화로 고압적 고함과 체벌을 하는 게 아니라 패배하면 끝 자리를 뺏는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립니다. 어릴 때 축구를 시작한 이래 항상 그랬습니다. TV 속 해외 축구 스타들의 기술은 흉내내지만 더 중요한 그들의 멘탈리티가 전달이 안 되었습니다. 경기 중 휘슬이 울리지 않았는데도 걸음을 멈추고 심판을 쳐다보는 행동은 적어도 과거 한국에선 쉽게 볼 수 없었습니다. 보스니아전까지만 하더라도 승부욕의 실종은 부각되지 않았으나 주장 손흥민의 눈에는 뚜렷이 보였고 4년이 흐른 지금은 누구에게나 보입니다. EPL보다 대표팀 경기가 재미없는 이유는 단지 스피드와 기술탄만은 아닙니다. EPL엔 사자들이 서로를 죽일 듯이 싸우고 있고 최근 대표팀 경기는 토끼들이 풀을 뜯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승부욕은 결국 국내에서 사라지고 있고 역으로 해외에서 배워온 손흥민을 통해 남아있습니다. 그가 주장으로 남아있는 동안 분명 대표팀에 그의 위닝 멘털리티를 전달하고자 할 것입니다. 일본의 3골차 패배하는 대표팀에 그가 없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손흥민의 기술뿐 아니라 승리에 대한 갈망이 대표팀에 이식되고 보존되길 기원하고 대표팀 엠블럼에 그려진 호랑이가 부끄러워지지 않길 기대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패배를 합니다. 누군가는 주저앉아 멈추고 다른 누구는 다시는 지기 싫어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승부욕은 노력이란 선물을 함께 줍니다. 오늘 혹시 패배감을 느끼셨나요? 괜찮습니다.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승자가 된 당신을 상상하며 오늘의 패배를 털어내세요. 삶의 경쟁은 더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승리이고 내일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